고품격 날라리 방송 한주희 장지연의 원투펀치 435회 2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굉장히 특이하게 또 자리를 마련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 오른쪽에는 또 특별한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인데요. 수원의 레전드셨고요. 그리고 K리그 지도자를 역임하시기도 했었습니다. 바로 최성환 선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와, 이렇게 하는데 장지연 위원님의 눈빛에서 지금 하트가 조금 나오는데 예. 수원의 레전드잖아요. 수원하고 관계가 깊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좀 더 하트를 막 뿅뿅 하시는 게 아닌가. 네. 최성환 선수는 수원에서도 좋은 활약을 했고 네. 대구에서 처음에 뛰다가 박주영 선수를 또 앱서울하고 할 때 또 잘 맞고 네. 개인 마크 아주 훌륭했고 그러다가 차범근 감독님 오시고 나서 그러고 나서 수원으로 영입이 돼서 수원에서도 상당히 좋은 활약을 했죠. 네. 울산에서도 또 가서 역시 명문 구단 두 구단을 거쳤죠. 그러면서 우승컵을 5개나 들어올렸던 네. K리그를 대표하는 센터백 중에 한 명입니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자분들께서는 좀 어린 친구들도 있기 때문에 최성환 선수가 누구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조금 팀이 어려웠을 때 뭐 주전보다는 조금 어려웠을 때 이렇게 감초처럼 들어가서 그거를 조금 팀을 이렇게 위기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뒤에서 조금 역할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주전보다는. 한 의원님이 보셨을 네. 때 최성환 선수 시절은 어땠는지 좀 기억을 해보자면 어땠을까요? 최성환 선수는 이제 대단한 근성을 보여줬고 그거는 아마 K리그 뭐 매니아 분들이라면 다 아실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굉장히 영리하게 어떻게 보면 공격수의 약점을 파고들어서 괴롭히는. 네, 매우 괴롭히는 그런 유형의 아주 다재다능한 수비수였습니다. 촬영 전에 들었을 때 살짝 별명이 없는 선수인데 동료들한테는 아군 폭격기라고 들린다고 얘기를 했는데 아군 폭격기라면 왜 아군을 폭격을 하나요? 경기에 나가기 위해서는 훈련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그때도 이제 사실 뭐 허투루 할 수 없었죠. 훈련에서 보여줘야 되기 때문에 좀 그런 더 거친 모습이 나오지 않았나. 선수별로 또 유행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같이 뛰었던 이관우 선수도 지금 청주대 감독을 네. 하고 있는데 볼을 못 받겠더라고요. 너무 영리하게 차가지고 이 파울로만 할 수 없었는데 계속 한번은 계속 끊었죠. 못 뺏겠으니까 한번 죽어봐라. 계속 했는데 야 그만해. 야 좀 하지 마. 얼마나 이렇게 싫었겠어요. 조용히 얘기하는데 다른 선수는 딱 하고 나서 눈빛이 좀 달라지고 바로 욕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선수 유형도 이렇게 빨리 파악을 할 수 있는 좀 이렇게 방법도 있었죠. 아니 근데 사실 저희가 이렇게 좀 익숙한 이유가 아스날 박동혁 감독님 편에서 오셨었거든요. 근데 작년까지 충남 아산에 같이 계셨잖아요. 힘듦도 있었고 보람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어떤 시즌이었어요? 작년 시즌은 성적이 좀 안 좋으면서 사실 실점도 제일 많이 했고 그런 부분에서 좀 힘든 부분도 있었지만 저 개인적으로는 공부가 더 많이 됐던 그런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감독님도 아마 공부가 더 많이 됐던 시즌 같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아마 올해는 더 잘 준비를 하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제가 코치를 하다가 조금 몸이 좀 불편해가지고 허리가 조금 안 좋아서 그냥 그러다 말겠지 하고 넘겼는데 조금 생각보다 심각해가지고 좀 수술을 수술했어요. 하고 어제 이제 실밥을 좀 풀고 이제 조금 이제 그래서 요즘에 또 이제 전 코치셨으니까 좀 이후에 또 계획이 있으실 것 같거든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제 색깔은 뭐 지도자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계속 이제 몸을 잘 관리하고 또 지도자 다른 이제 문을 두드려야겠죠. 또 유소년 센터 이런 것들이 많이 늘어나면서 또 바로 아이들을 한 3년 정도 이렇게 가르치면서 거기에 대한 또 열망도 있고 꾸준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말씀을 잘하시면 네. 이 장지연 위원 자리를 뺏고 토트넘 경기 해설위원으로 등극하실 수도 있어요. 화이팅 해봐야겠는데. 해설위원에 대한 좀 이런 포부나 열망이나 이런 건 없으세요? 네, 가지고 있습니다. 해설 이렇게 하시면 저도 공부도 될 겸 해가지고 기회가 된다면은
주변에 또 해설위원 하시는 동료분이나 친구분이나 동생분도 계시잖아요. 아 있죠. 조원이라고 다들 좋아하시는데. 배제부 후배잖아요. 네. 조원이가 이기고. 네. 네. 네, 그 가장- 해설위원에 대해서 또 조언도 해주시고 하셨을 것 같은데. 아 원이가 조원까지는 아니고 모르겠습니다. 그냥 하지 말라고. 어렵다. 힘들다고. 어쨌든 최서한 전 선수하고 이렇게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희가 좀 이 얘기를 함께 여쭤보고 싶은 게 좀 많아서 또 모셔봤어요. 김민재 선수가 요즘에 또 많이 이적설이 있잖아요. 여기에 대해서도 수비수로서 또 보시는 눈이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좀 생각을 하세요? 그런 피지컬이 사실 한국에 갖기 힘들고 그리고 경기를 이렇게 보면서 상당히 빠르다고 느꼈어요. 예. 그런데다가 볼줄까지 있는. 근데 그 세대 정도 되면은 사실 저희가 좀 특색이 조금 묻혔다는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옛날 선배보다 예. 장점, 수비에 대한 장점이 조금 묻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는 색깔도 확실했고 예. 가지고 있는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뛰어나가지고 계속 눈에 들어왔었죠. 예. 그러니까 예전 선수들은 특징이라든가 장점 이런 게 조금 더 드러날 정도로 좀 뚜렷한 케이스들이 많았는데 네. 요즘 선수들은 좋게 말하면 좀 두루두루 잘하긴 하는데 좀 나쁘게 말하면 뚜렷한 특징이 좀 없는. 뚜렷한 장점이 없는 막 이런. 그래서 지금 말씀은 김민재 선수는 요즘에 그렇게 좀 평균적으로 그냥 이거저거 하는 그런 선수들에 비해서 월등히 눈에 확 들어왔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아주 수비들을 이렇게 보면은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좀 수비에 대한 기본기들이 조금 예전보다는 예, 수비에 대한 것보다 볼줄, 예, 볼 관리 능력을 더 우선시하게 생각을 하는구나는 좀 생각을 했었죠. 김민재 선수의 이적설이 이제 솔솔 들려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중앙 수비로서 이렇게 해외 진출을 한다는 거는 예, 유럽에 진출을 한다는 거는 조금 드문 일인데 뭐 홍정호 선수도 갔었고 근데 이제 자주 이렇게 나오면서 예, 길을 만들어 주는 거에 있어서 한국 선수도 피지컬적으로 예, 충분히 가능하고 유럽 축구에 가서 수비로서도 발전할 수 있다는 것들을 만들어 주는 게 예,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경기를 첼시랑 토트넘이랑 이렇게 봐도 거기 워낙 스쿼드가 지금 강하다 보니까 예, 제 개인적으로는 그냥 우선 도전의 의미를 더 도전의 의미를. 예, 그 얘기는 지금 갈 수 있을지 아니면 뭐 올 여름에 한 번 더 도전할 수 있을지 그거는 뭐 지금 약간 불분명하기는 합니다만 만약에 지금 당장 바로 그냥 가게 되면 좀 엄청난 경쟁과 좀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드시는 거죠? 네, 지금 시즌 중반이기 때문에 조직적으로도 뭐 맞춰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죠. 예. 수비수 같은 경우는 공격수들이야 가서 언어가 안 통하고 그래도 자신의 어떤 개인 기량을 가지고 퍼포먼스를 바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수는 있는데 수비는 네. 사실 조직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최성환 코치의 얘기대로 그 바로 가서 새로운 선수가 언어도 적응이 되지 않은 선수가 조직적으로 그것을 바로 맞추기는 쉽지 않아요. 네네. 그래요.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이 지금 꽁꽁 얼어붙어 있기 때문에 그쵸. 뭐가 이렇게 돌고 돌아야 선순환이 돼서 선수 이적에 대한 얘기가 다시 좀 나올 텐데 지금은 선수가 좀 돌질 않으니까 네.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은 뭐 이적 설들은 나오긴 하지만 한현님 얘기대로 좀 쉽진 않은 것만은 분명하고요. 김민재 선수가 근데 지금 올 연말까지가 계약이거든요. 1년 남았으니까 베이징 입장에서도 이적료라도 받으려면 올 여름에는 이적을 시키려고 시도는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여름에 시즌 전에 네, 리그가 시작하기 전에 수비수는 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빨리 가서 거기서 프리시즌부터 조직적인 훈련 받고 감독으로부터 또 신뢰를 받는 기회도 프리시즌에 형성시켜서 바로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드는 게 일단 시기적으로는 중요할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도 지금 겨울 이적 시장보다는 올 여름 이적 시장에 유럽 무대를 놓고 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나은 점이 좀 많다고 맞아요. 생각해요. 그러니까 좀 전에 계약 기간 얘기했잖아요. 지금 만약에 이적을 하게 되면
베이징이 요구하는 액수는 아무래도 더 클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6개월이 지나게 되면 그때도 이제 이적료는 발생을 하겠지만 아주 적게. 아주 적겠죠. 그러니까 보스만 룰 때문에 사실은 그때부터는 또 많은 구단들과 자유로이 접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요소를 더 말씀을 드리자면 중국 리그가 이제 셀러리 캡을 도입하게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외국인 선수들에 대한 급료가 예전처럼 막 그냥 풍선처럼 막 부풀고 이러질 못하는 상황인데, 요게 이제 유예 기간이 있기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계약서를 새로 써야 된다고 그래요. 뭐냐면 유예 기간 이후에는 이제 이런 셀러리 캡에 당신이 동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어느 정도 유예 기간이 있기는 하지만 지금 계약서 자체를 조금 새로 써야 되는 외국인 선수들의 그런 사정이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계약서 고쳐 쓰는 것에 동의를 안 하는 선수에 대해서는 팀 입장에서는 매각을 고려할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부분도 잘 활용하게 되면은 김민재 선수가 이제 여름쯤에 이적하는 데는 훨씬 더 영리하게. 좋은 상황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전체적인 모든 것을 고려할 때 지금보다는 6개월 후가 낫겠다. 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간단하게 그러니까 첨언하면 김민재 선수 본인에게도 만 24살이거든요. 96년생. 한국 나이로 26이잖아요. 네. 내년 되면 27인데 본인 가치를 앞으로 더 올려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도 지금 30몇억 원 정도 셀러리 캡 거기에 동의를 하고 들어가 버리면 그럼 본인 선수 가치도 확장성이 확 떨어지고 네. 그리고 역시 유럽 무대도 진출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어쨌든 올 여름에는 유럽행을 결정을 짓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인 거죠. 계속해서 여름 이적 시장까지 계속 문을 두드릴 것이다라는 얘기도 하더라고요. 선수 입장에서는 어때요? 그런 오퍼를 받고 뭐 유럽 무대에서 오퍼를 받거나 뭐 이렇게 해외 리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길 때 우선 자기 가치를 인정을 해주고,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금액적이나 벌써 계약으로 받는 거잖아요. 선수로서는 더 한 발 더 나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예, 새로운 다른 거에 또 도전하는 거에 또 기대도 갖고 있겠죠. 지금. 지금 토트넘하고 첼시가 조금 김민재 선수를 원한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떤 팀에 조금 더 어울릴 것 같으세요? 저는, 예, 경기를 그래가지고 좀 찾아봤어요. 네. 예, 경기를 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첼시가 낫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쉽지 않았는데 첼시는. 네, 아니 첼시가 여름 이적 시장에 좀 많이 뭐 녹화 기준으로는 네.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방송 나가면. 근데 한 몇 경기 정도는 수뇌부가 더 볼 것 같아요. 일단 프랭크 램파드 감독이 설사 김민재 선수를 원한다고 해도 감독 자체 지금 입지가 지금 현재 흔들리고 있고. 근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보드진의 이제 결정에 따라야 되겠지만. 그리고 첼시는 지금 선수단을 새로 데려오는 것보다 사실 정리하는 게 더 중요해요. 네. 임대 나가 있는 수비수들도 있고 또 어린 선수들 뭐 음부양바나 이런 선수 키워야 되는 선수도 있고 첼시는 사실 현실성이 저는 없다고 개인적으로 보고요. 네. 장지현 피셜 첼시 팬 입장에서 나는 김민재가 싫다. 원하지 아니 않는다. 그런 게 아니고 김민재 선수는 좋은 선수고 이거 자막으로 첼시에 잘 도움이 될 수 뽑아주세요. 있는데 현실적으로 첼시에 올 가능성은 좀 힘들고 적다 팀 사정상. 네. 그리고 다른 빅클럽들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프리미어리그 팀들이 홈그로운 문제가 있어요. 25인 스쿼드 중에 네. 최소한 21세 이하 잉글랜드 웨일즈 거친 3년 거친 선수들은 8명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17이죠. 그러니까 외국인 선수는 17명이란 말이죠. 거의 다 지금 맞춰놨어요, 빅클럽들이. 김민재 선수는 외국인 선수잖아요. 그래서 김민재 같은 그 이른바 논 홈그로운 선수를 데려오려면 순환이 돼서 돌려야 돼요. 외국인 선수가 한 명 나간다든지 또는 뭐 이렇게 선수 순환이 돼서 거기에 이제 맞출 수 있는 플랜들이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지금 돌질 않아요, 전혀. 지금 겨울 이적 시장 자체가 코로나로 꽁꽁 얼어붙었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은 수급하기가 쉽지가 않고 뭐 토트넘 얘기도 나오지만 현실적으로는 토트넘도 마찬가지예요. 현실적으로 영입이 가능하다면 산체스를 내보내고 김민재 선수를 데려오고 뭐 이런 방법들이 있겠죠. 근데 그러려면 근데- 산체스 선수를 누가 사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게 좀 쉽지 그렇죠.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겨울 이적 시장은 코로나가 빨리 지나가고
재정적으로 지금 클럽들이 생각보다 타격이 좀 심하다는 것을 알고 플랜들을 다시 짜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여름쯤에 조금 회복이 돼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기를 바라는 거예요. 네, 그 상황에서 김민재 선수가 이제 이적 시장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것이지 사실 여름도 장담하기 힘듭니다. 네. 그때까지도 조금 더 지켜봐야 되죠. 그래서 김민재 선수 입장에서는 지금 유럽 무대 가기가 그렇게 쉬운 조건이 아닙니다. 가려면 사실 지난 여름 뭔가 딜이 확 될 뻔했던 그때 사실 갔었어야 되는데 그때 못 가서 조금 어려운 것만은 사실인데 이 기간을 잘 극복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러면은 지금 사실 빅클럽들은 여력이 좀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럼 빅클럽 아닌 곳에서 오퍼가 올 가능성도 있지 않을까요? 여름에 혹시 준비를 하고 있다가 간다면 네. 저는 이왕이면은 이제 빅클럽보다는 사우스햄튼도 오퍼가 온 상황이잖아요. 사우스햄튼 같은 팀들. 거긴 하스니틀이라는 좋은 감독도 있고 네. 그리고 바로 주전으로 뛸 수 있을 만큼 김민재 선수 경쟁력이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다른 빅클럽은 적응기나 주전 경쟁에 있어서의 어떤 시행착오도 조금 겪을 가능성이 있지만 사우스햄튼은 베스터가르 같은 선수가 요즘에 엄청나게 잘하지만 그런 파트너들 잭 스티븐스나 뭐 베드나렉이나 이런 선수들은 김민재 선수가 충분히 저는 넘을 수 있는 센터백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바로 가서 주전으로 뛰면서 경기력을 올릴 수 있는 네. 또 월드컵 본선에 나간다면 월드컵 본선을 앞두고도 우리 대표팀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경기를 계속 뛸 수 있는 클럽으로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사우스햄튼 같은 팀으로 먼저 갔다가 뭐 반다이크처럼 한 2년 있다가 바로 빅클럽으로 오프가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가도 되니까 그런 클럽이 저는 오히려 좀 낫지 않나 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게 장지현 된다면. 피셜 첼시에서는 받아주기 싫다. 버트 그러나 사우스햄튼을 사우스햄튼으로 가라. 추천한다. 그런 거죠? 아니 그런 거 이거 아니고 잘 정리해 주세요. 지금 한 의원님 네. 첼시는 말이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신경 쓸. 아니 아스날하고 네? 승점 아유, 차이 그냥. 좁아졌어. 네. 어쨌든 이렇게 사우스햄튼이든 어디든 김민재 선수가 유럽 리그에서 올해 안에 좀 볼 수 있기를 팬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있을 것 같은데 이런 김민재 선수를 대신해서 하시고 싶은 얘기가 있다고 들었어요. 요즘 이렇게 해가지고 기사에도 많이 나오고 저도 좀 찾아보긴 하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들이 이렇게 저도 이렇게 찾아보는데 그런 기사들을 보면 다 약간 축축성 기사들이 너무 이렇게 좀 많죠. 많고 이런 부분에서 조금 선수가 스트레스를 좀 받지 않을까. 맞아요. 네, 선수는 사실 그런 내용이 나오면 기대감을 더 가질 테고 네. 자기도 몰랐던 소식을 언론으로 접해가지고 야 이런 게 있었어 이런 생각을 들으면서 사실 중국 리그에서도 탑 선수들 공격수들을 상대하지 않습니까 거의. 예. 약간 멘탈적으로 조금 이 대한민국이 원한다면 조금 그런 부분들은 잘 정리를 해가지고 해주는 거 기다리는 부분도 네. 있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너무 추측성으로 선수를 흔들지 말아라. 근데 사실일 경우도 있고 또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로 흔드는 거는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주셨습니다. 아 이건 아주 저 어떻게 보면 좋은 말씀이세요. 그 선배로서 정말 친한 선배로서 굉장히 좀 희생적으로 말씀을 네. 해주신 거예요. 정말 사실 쉬운 아낀다는- 이야기는 아니거든요. 맞아요. 네. 김민재 선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계속 좋은 얘기만 막 했는데 혹시 그 대선배 수비수로서 김민재 선수가 요런 건 조금 고쳤으면 한다든가 보완하자. 약간 그래도 좀 약점이 있다면 어떤 거를 그래도 조금 더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가 있나요? 이런 거는 뭐 제가 평가하는 건 뭐 좀 그렇고요. 어차피 그 선수도 진짜 지금 아시아의 그 구단에서 인정하는 탑 선수고 그래서 우연치 않게 이렇게 지나가면서 대화할 그런 기회가 있어서 축구 얘기를 하다가 야 그럼 좀 어떤 게 좀 어렵냐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이제 수비수로서 자신감이 있으면은 이 볼을 뺏겠다는 그 확신이 들면은 이렇게 바로 나가잖아요. 네. 근데 그랬을 때 수비 입장에서 한 번 더 지연을 해가지고 기다렸었어야 되는데 김민재 선수가 그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본인 스스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잘 헤쳐나갈 거라 생각합니다. 약간 급하게 나가다가 오히려
그렇죠. 재침을 당한다든가 네, 하는 경우가 있다. 네. 예, 예. 조금 더 참고 그런 모습도 수비수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덕목이니까. 수비수는 뭐 흔한 얘기고 그렇죠. 네. 100번 잘하다가도 한 번 실수하면 욕먹는 맞아요. 위치다 이런 얘기 있듯이 그거는 리그에서도 그런 실수들이 몇 번 나와서 본인이 워낙 잘 알고 있고 밖에 있는 전문가들도 워낙 잘 알고 있는 단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뭐 계속 개선을 하려고 좀 믿습니다. 근데 이거는 모든 수비수들의 난제인 것 같아요. 적극적인 것과 절제를 동시에 하라는 거는 그 누구도 사실은 할 수 없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수비수들이 고민이 굉장히 많을 것 그 같은데요. 본인은 현역 때 어떻게 했어요? 좀 파울로 끊고 파울로. 네, 카드랑 이렇게 바꿔야죠. 아니 근데 너무 위험한 지역에서는 또 맞아. 파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페널티 박스 안에만 안 들어갔다면은 네. 네, 사실 거기까지는 한 번은 도전을 하죠, 강하게. 근데 이제 자신감이 수비가 있고 당연히 실수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또한 강하게 나가면서 잘랐을 때 사람들이 더 이제 그 선수의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해 주잖아요. 근데 한 번 그거 나왔다고 저기 하지 말고 또 도전해가지고 그 다음을 또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위치가 예를 들어 사이드 부분이다 그러면은 또 파울로도 끊을 수 있고 수비는 조직적으로 다니거든요. 항상 제 옆에는 파트너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부분은 동료를 믿고 더 강하게 하는 것도 장점을 더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타 수비수 출신 분들하고 이제 토크를 할 때 꼭 요 질문이 빠지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 현역 뛰실 때 가장 맞기 어렵다라고 생각한 공격수는 누구예요? 저는 박주영 선수라고 박주영 생각해요. 그때는 근데 대구 박주환 감독이었죠. 네, 박주환 감독이 계실 때는 박주영 선수 이렇게 대인 마크 지시를 하고 그랬던 건가요? 대인마크를 지시를 했죠. 거기는 음. 수비 자체. 근데 수원에 가면서 이제 지역방으로 바뀌면서 그러니까요. 눈앞에 사라지니까 다른 데서 골을 넣고 그러더라고요. 공격수가 저는 수비수 입장으로서 공격수가 제 시야에 있으면은 조금 안정화된다. 제 시야에서 사라지는 공격수들이 어렵더라고요. 볼을 봐야 되고 그 사람을 찾아야 되고 또 위치를 다시 조정하는 데 있어서 박주영 선수는 영리해가지고 뒤로 도망쳤다가 다른 공간에서 나타나고 이런 것들이 조금 항상 좀 더 영리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 박주영 선수 잘 막았던 경기는 대인 마크를 해서 본인은 대인 마크 스타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더 오히려 좀 편하다? 그런 느낌도 있습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지역 방어를 더 선호를 하죠. 선호하는 건 지역 방어고. 네, 조직적으로 같이 수비하고 이런 것들이. 그러면 최고의 수비수로 활약을 하셨던 분이기 때문에 후배들 중에서 정말 이 선수는 수비수로서 괜찮다. 이젠 내 후배로서도 선배가 보기에도 나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는 선수가 몇 명 있을 것 같거든요. 그 김민재 선수 말고. 네, 제외하고. 아니 뭐 지금 리그에서 뛰고 있는 프로 선수들은 다들 저보다 다 낫다고 생각하고요. 근데 요즘 좀 이렇게 눈에 들어오는 선수가 사실 있어요. 그 친구는 제가 모르는데 개인적으로 모르고 그러는데 작년에 포항에 있던 하창래 선수인가 그래가지고 그 포항 코치 선생님 하고 계시는 분이 선배 김대건 코치님이라고 계시는데 한번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형 그 친구는 어떠냐고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 좀 눈에 들어와가지고 좀 더 관심이 갔죠. 근데 그 친구는 아직 모를 거예요. 제가 이렇게 저 친구는 부분이? 괜찮다. 이제 오늘 이후로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러니까요. 어떤 부분이 좀 눈에 띄셨어요? 우선 신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좋고요. 우선 정신적인 것들. 작년에 또 사실 포항이 축구가 재밌더라고요. 이렇게 보는데 되게 다이나믹하게 수비 딱 하다가 카운터 나가고 이런 카운터 했을 때 공격수들이 많이 올라갔을 때 수비들은 항상 수적으로 열세를 가지고 있는데 거기에 부담을 안 갖고 수비들이 또 1대1로 이렇게 공격수들을 1대1로 붙는 거에 있어서 되게 재밌게 본 포항 축구를. 그래서 또 눈에 들어온 게 그 선수. 선배들 중에서는 누가 제일 존경하는 수비수입니까? 아니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다니면서 유상철 선수를 모토로 항상 생각하고 대구에 입단을 해가지고 경기를 같이 뛰었을 때 너무 그게 벅찼죠. 그래가지고 끝나고 이렇게 인사하고 제가 중고등학교 때부터 벌써 인사하니까 그러냐고 그냥 딱 가시더라고요. 그러냐고 가셨어요. 지금 지도자를 계속 생각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그 지도자가
본인만의 뭔가 색깔, 뭔가 꿈꾸는 스타일들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분야별로 조금 이제 더 나눠지잖아요. 수비, 공격 더 이상 이제 위치별로 더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데 좀 더 수비적인 거에 더 공부를 하고 전반적으로 지금 코치 역할이 더 재밌다고 저는 지금 아직 생각을 하고 있어서 감독 역할보다 선수들이랑 같이 운동을 하고 거기 현장에서 더 밀접하게 이렇게 말을 전달하고 있는 게 좀 더 저한테 맞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전문화된 수비 코치 이런 것들을 조금 더 공부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이른 시점이긴 하지만 올 시즌 K리그 1의 판도는 어떨 것 같습니까? 아, 판도는 수원이 다시 올라오지 않을까. 수원 팬들에게는 아주 반가운. 그렇죠. 네, 박건하 감독님이 또 새로 오시고 그 밑에 코치 선생님 이경수 감독님도 오시고 그렇죠. 또 이렇게 울산도 새로 왔잖아요, 감독. 그렇죠. 울산도 새로 왔죠. 울산이랑 아마 자리를 놓고 싸우지 않을까 수원이. 싶습니다. 야. 아니 그럼 저 전북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부 이렇게 얘기하면 저는 수원이 다시 좋은 모습으로 올라오길 또 바라고 네. 제가 오랫동안 담았. 거기 저 차두리 감독과 절친이잖아요. 절친은 아니고 선배잖아요. 네. 아주 친한. 요새 오상고에서 아주 맹위를 떨치고 있잖아요. 지도자 하고 싶다고 하셨는데 차두리 선배 보면은 어떤 느낌 받습니까? 자극을 좀 받나요? 예,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게 또 두령 같은 게 뚜렷하고 가고자 하는 방향이 확실하기 때문에 또 작년에 그 왕중왕 할 때 그 지방 그 창녕 거기 내려가서 경기를 보고 하는 데 있어서 되게 긍정적이게 봤습니다. 그 스태프들도 되게 밝게 같이 이렇게 하는 모습에 좋게 봤습니다. 차두리 감독이 뭐 여러 가지 유럽 다양한 경험도 많지만 이 머리도 좋고 네. 생각이 깊어요. 그거를 지도자로서는 제가 봤을 때는 아주 좋은 유형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만약에 차두리 감독이 프로 감독이 딱 돼서 네. 와, 그럼 코치 준비돼 있습니까? 그럼 저는 그냥 밖에서 구경하겠다고. 그냥 친한 건 집에서, 친한 거고. 집에서 TV로 형 축구를 보겠습니다. 네. 축구를 지금 하려고 하는 어린아이들 아니면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는 또 어린아이들 어떤 부분을 가장 조언해주고 싶은지. 우선 좀 즐겨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나이가 한 살 한 살 될수록 어렵거든요. 힘들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참고 이겨내야지 또 선수가 되고 어렵더라도 즐기면서 동료 이제 친구들이랑 그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유선이. 그 또 지도자니까 이제 마냥 아이들을 또 즐기게끔만 해줄 수가 있나요? 뭐 최대한 그 이제 휴식적인 부분이 요즘 이렇게 공부를 하면서 느낀 부분인데 체력 훈련도 충분히 조금 즐기는 식으로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가지고 작년에 또 지도자 교육 외적으로 피트니스 교육을 또 받고 나왔는데 그런 거를 조금 받으면서 지도자들이 좀 더 저 스스로 좀 더 이렇게 방법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지도자의 숙제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본인이 어렸을 때 축구 배웠을 때와는 지금은 이제 시각이 많이 달라져야 된다는 걸 이제 본인도 느끼고 계시는 거죠. 항상 이렇게 저희 축구했던 친구들끼리 모여서 얘기를 하면은 옛날 축구도 장점이 되게 많았다고 생각해요. 그냥 요즘은 약간 정형화되지 않은 거를 이렇게 자유롭게 하는 건데 옛날에는 좀 정형화된 훈련들을 많이 했다면 거기에서 나오는 집중도나 거기에 훈련을 시키는 포인트는 더 많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옛날식 그리고 요즘식 이런 거를 좀 잘 균형적으로 아주 잘 조화시켜서 복합시키는 것이 중요하겠군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허리 수술도 하고 잠깐 쉬는 기간에 또 기회가 되면은 해설도 한번 경험을 해보고 싶다라는 포부도 밝혔는데 만약에 다 오퍼가 왔다. 만약에 제일 하고 싶은 거 1순위는 어떤 리그 하고 싶으세요? 전 K리그가 K리그? 당연히 저한테 맞다고 생각하고 또 정보들을 좀 그래도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좀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 그리고 결혼 이제 한 11년 차?
됐죠? 올해. 아, 이제 결혼 후고 이번 후배에게 조언을 후배에게 아이고. 조언을 한마디 결혼 하면, 선배님이셔서. 네. 아주 좋습니다.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어떻게 저는 아주 표정은 좋다고, 아닌데. 네, 아주 행복하고 네. 네. 집에서 잘 만약에 보게 된다면 네. 나는 아주 행복합니다. 저도 우리 와이프 보고 있을 것 같진 않을 테지만 혹시 모르니까 행복해. 제가 이제 요 방송을 끝내고 이틀 뒤에 또 결혼식을 하거든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버진로드를 딱 이렇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신혼 때는 진짜 즐겁죠. 아 그래요? 네. 행복하나요? 행복하죠. 알겠습니다. 지금 신혼 때는 저게 무슨 말인지 이게 참. 기대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아니 하고. 농담이에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또 같이 해주셔서 정말 최성환 전 코치님 감사드리고요. 자, 그러면은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성환 코치님의 계속되는 발전을 좀 응원하도록 하고요. 김민재 선수도 올해 안에 꼭 이적 소식이 들리기를 기대를 하면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정순주가 10연속 올킬하는 그날까지 한주희 장지현의 원투펀치는 계속됩니다. 저는 결혼식 끝나고 한 주 쉬고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